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주관하는 양평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생가와 기념관을 찾아서 양평의병 광복의 빛이 되다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이복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문에 살고 있는 보조강사 정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은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7회차는 양평의 3.1운동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오늘은 사실상 이 3.1운동을 뒤에서 기획하고 3.1운동에 불씨를 지피신 분이 계세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십니다. 요즘에 몽양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매체나 이런 데서도 종종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 잘 모르지만 되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몽양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독립운동가시면서 또 정치가이시면서 교육가이시면서 대단한 웅변가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크게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민족주의자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진영 논리에서 조금 소외시됐던 적이 있었는데 2019년이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굉장히 이제 그 3.1운동의 숨은 기획자다. 또 3.1운동을 일으킨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이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게 된 겁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왔을 때부터 궁금했었던 게 있었는데 여운형 선생님은 혹시 몇 살 때부터 독립운동 그런 걸 계획하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거든요. 어려서는 이제 저 할아버지로부터 그 한문 교육을 이렇게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10살이 넘어서 이제 배제 학당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교육기관인데 거기로 진학을 하셨다가 또 이렇게 학교를 몇 번 이제 개인 사정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옮기셔가지고 나중에는 우무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초년의 교육을 마치게 되시고요. 실질적인 이제 신교육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그 하신 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노비를 해방시켰어요. 그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노비들을 해방시켰으니까 굉장히 그 진취적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고서 이제 학교도 또 세웠어요. 그분이 그때 23살 때거든요. 그때가 인성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제 교육 활동도 하셨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제가 저 맨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은 비단 3.1운동이나 뭐 이런 의병운동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운동만 독립운동이 아니라 국채보상,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서 스스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떳떳한 나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빚을 갚으려면 뭐예요? 담배도 좀 끊자, 술도 먹지 말자, 금주 금연운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국채보상운동 지부를 양평에다 만드셔서 그때서부터 결국은 독립운동을 시작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저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이 고향에서 이제 국채보상운동 등 이제 그 독립운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그 독립운동의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가는 데가 어디냐면 1914년도에 중국으로 가는데요. 상해에 가서 프랑스의 조차지를 얻어서 거기 상해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하는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침 파리에서 이제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강화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좀 진정을 하고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려면은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뭐가 있어야 되니까. 없었어, 아무것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입니다. 그게 이제 그 신한청년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이면서 이제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제 몽양 선생님이신데요. 청원서, 독립청원서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저 시대에 이렇게 저 상하이에서 파리, 블라디보스토크, 뭐 도쿄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알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런 큰 일을 하신 거가 되겠죠. 도쿄에서 2월 8일 날 28 독립 선언을 했어요. 도쿄에 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돼서 28 독립 선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라든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의견이 모아져서 3월 1일 날 결국은 3.1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획을 한 불을 지핀 분이 여운형 선생님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운형 선생님이 3.1운동에 불을 지피다. 그렇죠. 네. 네. 3.1운동에 불을 지핀 것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크게 보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3.1운동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상해 임시정부 들어보셨죠? 여운형 선생께서는 외교부 차장이 되는 직을 갖게 돼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1933년에 이제 조선중앙일보라는 그런 신문 사장으로 취임하시거든요. 여운형 선생께서는 스포츠맨이셨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대한체육회 전신인 조선체육회 이사도 하시면 등등 이제 체육회 활동에도 관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기정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선수로 출전을 해가지고 마라톤에서 네, 일장기를 타고 뛰었죠. 네, 일장기 마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조선일보도 있었고 조선중앙일보도 있었고 동아일보도 있었고 이제 그것을 3대 신문이라 했는데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었는데 그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것을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지워버립니다, 사진에. 동아일보도 같은 날짜라래요. 같은 날짜에 어떻게 두 군데가 의논을 한 것은 아닌데 같이 두 신문사가 같이 일장기를 사진에서 지우고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사실을 보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두 신문사에서 동시에 딱 정말 약속이 난 듯이 네, 그렇죠. 일장기를 딱 이렇게 그렇게 없애버렸네요. 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1936년이 됩니다. 이 여운형 선생께서는 이제 옥살이도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제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이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1942년서부터 43년까지 또 옥살이를 했는데 그때는 뭐 비방, 유언비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다가 체포돼서 두 번째 옥살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옥살이를 하고 나셔가지고는 나오셔서 이제 44년에 이제 조선광국동맹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또 농민연맹을 조직했는데 이건 벌써 이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수차례 일본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정세를 꿰뚫고 계셔가지고 일본이 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것이다. 그 일본이 패망하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는 거죠. 독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와. 독립 후의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독립 준비하셨어요? 네. 그러면 조선광국동맹이라든지 농민연맹은 벌써 이거를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양평에 그때는 돌아오셔서 이제 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민족의 지도자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뭐 느끼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오늘 그 몽양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았고 모르는 단어, 모르는 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오늘로 인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궁금증도 해결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역사적인 곳에 또 저는 또 오늘 특별히 아이와 함께 와서 이런 거를 직접 보고 선생님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가슴에 더 와닿고요. 우리 여기 이렇게 양평에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좀 와서 이거를 직접 좀 체험을 하고 많이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몽양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아셨다니까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 9회차로 친환경박물관에서 현재 기획 전시되고 있는 양평의병 동아시아의 빛이 되다 이제 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